자,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행정작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은 행정법의 총설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행정입법 2를 들어가겠습니다. 입법. 행정입법에는 원래 이 법규성을 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법규성 띈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강조드릴 것은 행정입법 전체가 아니라 행정입법 중에서도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규칙. 이 행정규칙의 어떤 쓰임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규성을 띈 이 행정규칙 말고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법규명령.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법규명령은 지난번에 위임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부분이 잘 처음에 출제된다. 특히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구체적,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임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항을 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보다는 행정규칙 부분을 시험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행정규칙 부분이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행정규칙 성격을 가진 것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시라는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시. 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고시가 시험에 출제돼요. 그러면 이 고시가 왜 중요하냐? 고시는 우리가 문서에 관한 어떤 형식에서 효과가 발생할 때 언제냐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이거 가지고 민사법에서는 논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이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이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도달주의. 그럼 이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면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냐 이런 얘기죠. 일단 고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죠.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다수인에게 알리는 그런 행위가 이 고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인 일반인들이 이 고시의 내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한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도달주의를 보되, 그럼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냐면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효과 발생.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시가 또 시험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고시는 일종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은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법규성을 일정 부분 띌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상위 법령이에요. 상위 법령과 결합을 했을 때 법규성을 띱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독립하여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독립했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위임을 한데 말이죠. 이 법규 명령, 즉 뭐 부령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고시 이런 행정 규칙에다 위임하면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부령 같은 거 있죠. 부령. 뭐 시행 규칙이죠. 만약에 시행 규칙에다가 위임했는데 만약에 고시에다 위임했을 때는 아무래도 격이 좀 낮은 단계에다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럴 때는 위임하라고 했는데 고시다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때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시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고시 자체는 어떤 행정기관 있죠. 행정기관 내입니다. 내에서는 어떤 법규성, 내에서는 법규성을 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내에서는 법규성을 띈다.
어떤 강제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는 법규성을 좀 띠지만 기관 바깥에서는 법규성을 못 띠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대외적 또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세적 효력. 즉 이 고시라는 것은 대세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내적 효력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대내적 효력. 대내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시험이 만약에 20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또 25문제 나왔다. 그러면 고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했죠. 법의 근거를 두라. 요즘에 법치 행정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도 이 세상이 흉흉하죠. 그리고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국가는 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돼요. 2번 문제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라고 했죠? 자, 뭡니까?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4번 정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기구속의 법리,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권의 법리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법 총설 부분에서는 7문제 정도가 6문제, 7문제가 꼭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정작용법, 작용법은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분이다 그러면은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파짓이죠. 이 처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뒤에 가면은 행정쟁송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원고적격과 관련이 있다. 원고적격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작용법에서도 원고적격을 한번 다뤄요. 왜냐하면 법규명령 이 부분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은 나중에 행정쟁송에 자기가 소송을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이 처분이라든가 원고적격에서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나오는 추세를 보니까 올해는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산을 말이죠. 처분해달라는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 거 있죠. 그러니까 행정재산 처분에 대한 거부. 이것은 원고적격이 있을까?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 자, 행정재산 매각 신청입니다. 행정재산 매각 신청. 좀 길어요. 신청 매각 반려행위죠. 자, 이 문제를 제가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행정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처분성 가지고 우리가 20문제 중에 2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행정작용법 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알았죠?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단수처분이 나왔죠. 단수처분도 두 가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었느냐 또는 위법한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작년에 나온 건 뭐죠? 위법한 건물에 대한 단수처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죠. 위법하니까. 만약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단수처분했다.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도 마찬가지죠.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신뢰보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 자체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적정 통보했고 그 다음에 청소업자 난립이라는 행위 때문에 행정청에서 거부했을 때는 이때는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담배 소매 판매점도 이것도 문제예요. 일반 담배 소매점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군내 소매점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담배 소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군의 소매 있죠. 군의 담배, 군의 소매점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에 구성원 있잖아요. 구성원이 원고적격이 있을까? 아니면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원고적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성원 자체인 대한의사협회 의사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딱 공부를 했으면 점수를 맞았는데 지금은 엄청 핀셋으로 턱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의사가 있다면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떤 부분을 잘라냈죠. 지금은 안 그렇죠. 아주 과학적으로 림프를 잘라내고 그죠? 핀셋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의사. 이게 바로 진정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죠. 아니면 돌팔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이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이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화됐다. 그러려면 내가 어때요? 아주 피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혼자 공부하신 분이 많을 거로 봐요. 그리고 산간벽지라든가 도서 이런 데서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할 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지금 이 강좌가 말이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내가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면은 특히 행정법 지금 뭐 거의 필수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5과목인데 그 중에 한 과목을 정복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만큼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행정 입법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 행정 규칙 부분이라고 했죠. 법규 명령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총리령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법규성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성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것도 법규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법규성, 예를 들어서 뭐 형식 가지고 따질 때 대통령령 형식을 가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법규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어떤 명령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특히 우리가 지금 행정규칙 부분을 공부했는데 이 위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을 예측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강 예측. 대강을 예측해가지고 하면은 위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이냐 구체적인 거냐 이렇게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세라든가 그죠? 조세. 그다음에 처벌법규.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위임하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의 상황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공부했던 거하고 올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행정법은 흐름의 학문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몇 수십 년 이걸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갑자기 공부한 사람은 야 작년 거 공부한 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렇게 위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위임 같은 거 할 때 자, 이 조항 같은 거 있죠. 조항. 법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명시. 어때요? 지금 법이 뭐 한두 개입니까? 저도 뭐 육법전설을 배우고서 밤에 뭡니까 잠을 자기도 그래요. 제가 이 행정법뿐만 아니라 뭐 형법, 형소법, 뭐 교정학이라든가 헌법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섭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때 제가 한번 뒤적거립니다. 이 법을. 왜? 법이 너무 많습니다. 규칙과 법을 하면은
보통 한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엄청 얇은 종이 있죠. 거기다가 빽빽하게 써도 3,000페이지가 넘어 5,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책값으로 치면 한 25만 원쯤 됩니다.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지금 폐지됐는지 개정됐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솔직히 입법자도. 그러니까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입법자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자,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또 행정작용법에서 또 따질 게 뭐냐면 저걸 한번 따져봐요. 영장주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질문합니다. 행정법에서 무슨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냐 하는데 형사소송법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법인 거예요. 이 검찰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행정법에서 이제 고득점을 맞고 싶다. 고득점 맞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환경 문제. 자, 환경입니다. 환경을 침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도소 문제가 있어요. 교도소. 이 교도소 문제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감옥 수감자라든가 수감자 인권입니다. 수감자 인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것도 환경과 좀 관련이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 이런 문제를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누는 것이 뭐냐면, 원자로 같은 게 있습니다. 원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원자로 때문에 지금, 국가 어떤 정책이랄까,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원자로에 대한 어떤 부설이라든가 이 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아까 헌법 얘기했죠.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해가지고, 이 주민이 있죠. 주민과 관련된 거. 주민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자, 행정법을 만점을 맞으려면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은 의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어봅니까? 조문을 물어보죠. 조문은 지금 우리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같은 거, 기본법 이런 걸 그대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에 어떤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판례입니다. 이렇게 판례. 이렇게 정리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이걸 다 넣는 거예요. 전국 유일하게 이 보통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것만 써 있어요. 이런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판례도 말이죠. 여러분들 판례도 공식화해야 된다. 아시겠죠? 공식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소매인도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소매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 소매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행정작용법에서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행정작용법이잖아요. 그죠? 행정작용법. 요걸 공부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 할까?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제가 요 책 말고 뭐 행정법 책을 한 7, 8권 썼는데 행정법 책만요. 문제집은 뭐 지금 현재 4권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문제집 하나 냈는데,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판례가 쭉 나와 있다. 판례가 나왔을 때는, 이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문제를 잘 풀려면은 어떻게 보냐면 앞부분이 있죠. 여기를 빨리 보고 이 뒷부분을 빨리 봐야 돼요. 항상 문제 푸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이 학문에 대한 어떤 얘기, 담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물론 제가 뭐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것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미크론 문제도 있거니와 그죠? 물론 뭐 앞으로 내년 후면은 뭐 없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법의 작용법에서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문제다. 그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터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행정청이 문제예요. 행정청이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이 있잖아요. 주택조합. 여기 보면은 재건축도 있고, 개량조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 주택과 관련된 그런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합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자, 행정작용법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주택조합이라든가 주택개량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은 행정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바로 이것은 행정청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은 바로 설권행위라는 겁니다. 설권. 자, 따라서 행정작용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특허. 특허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 인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행정작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입법이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은 뭐 설권행위다 이런 얘기죠. 설권. 그 다음에 허가는 자연 상태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준 것이다. 자연 상태로. 그 다음에 인간은 권리를 보충해 주는 그런 행정행위예요. 보충. 요 정도만 공부해도 행정작용법 부분, 요 부분을 한 30-40%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도로 조명 허가. 뭐 종전에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에서요. 조명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는 특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요것은 사랑의 교회, 서천역에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지하에, 사랑의 교회 지하에 지하 예배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위에가 도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 위에 밑에 예배당을 만들었다. 홀을 파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도로가 밑으로 침식하겠죠. 침강 또는 침식해서 결국에는 공익에 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것을 취소 처분 내렸죠. 취소 처분. 물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분이 일탈 남용했을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문을 잘 공부하셔야 돼. 자, 행정법을 잘 아는 사람은 원리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건, 효과를 잘 보시고 조문을 정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조문에서 결판이 나버려요. 조문을 모르면 점수가 85점에서 딱 끝입니다. 조문까지 알면 100점. 자, 그래서 이 행정법 강사분들이 조문을 안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종전에 이제 강사분들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행정법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냥 평이하게 나왔다면 판례만 짜르륵 나온 거예요. 예? 판례만.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판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문도 섞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섞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뭐,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자, 영장주의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장주의. 자, 행정법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뭐, 몇 강만 들어도 여러분들 점수 뭐 7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요령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00점을 맞아야죠. 그죠? 100점. 100점 맞으려고 우리 공부하는 것이지, 뭐 75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은 앞길이 구말리잖아요. 구말리고, 살 길도 참 앞으로 몇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걸 수단으로 해서 여러분들 삶을 영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뭐 아주 서민으로 살아왔다가 뭐 최근에는 뭐 각광을 좀 받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고생이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정을.
그래서 행정법에 대해서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 달라 이걸 부탁드릴게요. 자, 영장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정법에서도 영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이 영장주의는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도 헌법 제12조도 있고 뭐 영장주의가 많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원래 이 상대방의 권리를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유 같은 걸 침해. 예. 프라이버시라든가 이걸 침해했을 때는 어떤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영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검사가 신청하고 청구해서 이제 법관이 발부한다. 요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자, 행정법에서 영장주의는 다소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영장주의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답입니다. 왜? 영장주의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그 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행정법에서 영장주의를 다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특히 말이죠. 지방의회 동행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행영장. 자, 동행명령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어떤 이 증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장이죠. 지방의회 의장이 자기 멋대로 말이죠. 발부했다. 자,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준칙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발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알았죠? 자,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중요하죠. 통치행위와 관련이 있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 제명이죠. 제명하고 지방의회 의원 제명이 다르죠.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은 소송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동행명령장이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자,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뭐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라든가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명령장을 했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우리가 따지는 게 있는데요. 이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금. 이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랬는데, 역시 분담금에 대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이라든가 무슨 시가라든가 이런 기준도 없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에 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또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 합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입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공법적 단체의 정관. 자, 정관으로 위임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공법적 단체, 무슨 공단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위임할 때 포괄적 위임도 되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된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자체에서 법률로 위임한 거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있는데, 헌법 제37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구체적 법률 유보가 아닙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다. 자, 헌법 제37조. 요거는 일반적 법률 유보다. 꼭 알아두세요. 법률 유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행정 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행정 입법과 관련된 특허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